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KIIP, 그러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이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요 이 책, 바로 이 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러니까 KIIP 종합평가는요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귀화를 하기 위해서 꼭 치러야 하는, 꼭 봐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보고 60점이 넘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영주용 시험과 귀화용 시험으로 나눠지는데요. 우리는 영주용 시험을 중심으로 객관식 36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준비해서 같이 연습하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푸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연습하고 복습해야지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회 실전 모의고사를 볼 텐데요. 이 책은 모두 1회부터 5회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부터 5번의 강의를 통해서 5회 문제까지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봅시다. 우리 아이는 땡땡땡이라서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요, 성격에 대해서 묻는 문제네요. 성격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어떤 성격이죠? 그래서 긍정적이다,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적극적이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성격입니까? 아니요. 조용히 있는 것은 뭐예요? 내성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말을 보도록 합시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좋다, 좋게 생각하다인데 반대말은요,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적극적이다의 반대는 소극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럼 외향적이다의 반대는 뭡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향적이다의 반대가 내성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싱크대는 어디에 있어요? 주방에 있죠. 설거지를 하는 그 장소, 이것을 싱크대라고 하는데 물이 안 내려가요. 왜 안 내려가요? 막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 않아요. 원래는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막히다 라는 동사는 어디에 많이 씁니까? 길이 막히다, 차가 막히다,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시고요. 여기 싱크대가 막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집에서요, 목욕탕, 욕실에 있죠. 욕실에 세면대가 막혔어요. 변기가 막혔어요. 욕조가 막혔어요. 배수구가 막혔어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말에는 한 해를 돌아보며 회사 동료들이나 가족들과 모여서 어떤 모임을 하게 되는데 모임의 종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연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연말의 말은요, 끝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이란 뜻이에요. 끝, 마지막이란 뜻인데 뭐의 마지막입니까? 자, 연이라는 것은요, 2020년, 2021년, 2022년, 연을 연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해의 끝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동료들과 가족들과 모임을 갖는 것, 이것을요, 송년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송이라는 것은 보내다 라는 뜻인데 어떻게 보내요? 빠이빠이,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빠이빠이 하면 송년회가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죠. 나는 시간이 있으면 예쁜 풍경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어떻게 합니까? 업로드 하게 되겠죠. 업로드. 이것을요, 뭐라고 얘기해요? 올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올리다를요, 요즘은 포스팅하다,
포스팅하다라는 동사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머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여름이니까 좀 잘라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르다 이렇게 동사가 나왔죠. 동사가 나왔습니다. 동사를 꾸며주는 말은요, 형용사 형태가 되지 않고 개라고 해서 이렇게 부사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잘라주세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명사가 나오고요. 짧게 동사가 나옵니다. 명사, 동사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어떤 음식을 좋아했어요? 자, 어릴 때 음식을 좋아했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먹어요, 또 먹어요, 또 먹어요, 자주 먹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과거고요.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자주 먹었겠죠. 과거와 자주가 이렇게 붙었을 때는요, 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곤하다라고 얘기하면요, 과거에 자주 했던 일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초콜릿과 같은 달다 음식, 단 음식을 자주 먹곤 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감기가 심하니까 약을 먹고 푹 쉬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쉬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으세요의 간접화법,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전달할 때는요, 으라고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라고, 쉬라고 하셨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쉬냐고는 물어볼 때 쓰는 거고요. 여기는 평서문이고, 여기는 읍시다 또는 자라고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청유라고 얘기하는데요. 청유일 때는 자고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간접화법 그 문법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본 영화는 어땠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웃었어요. 재미있어서 웃었어요.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엔 뭐가 들어가냐면요, 얼마나, 얼만큼 이렇게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걸 정도라고 했는데 배꼽이 빠지다 라는 동사에다가요, 이런 정도가 들어가면 배꼽이 빠질 정도로 또는 배꼽이 빠질 만큼 이런 식으로 얼마나 그 정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너무 재미있어서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다 인데요, must, 꼭 해야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빨리 가야 돼요 또는 빨리 가야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극장 앞에 사람이 많은 걸 보니, 자, 뭐뭐으니 하고 뭐뭐으니까 둘 다 괜찮은데요, 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판단, 추측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확실하게 알아요? 아니요.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maybe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게 되겠죠. 여기에 추측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뭐나 봐요, 뭐뭐은가 봐요 이런 식으로 추측할 수 있고요. 뭐뭐은 것 같아요, 뭐뭐은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추측할 수도 있겠죠. 자, 11번 봅시다. 대기업에 지원하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왜라는 질문이 여기에 답이 있겠죠. 그죠? 여기에는 이유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목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reason이 들어갈 수도 있고 purpose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가 될까요? 여기는요, 대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목적, purpose가 되겠죠.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는 말, 뭐뭐기 위해서, 뭐뭐으려고, 뭐뭐고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대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려고, 지원하고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근무하다, 평일에 쉬다. 괜찮다. 자, 이 사람은요. 주말에 근무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평일에 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말에 근무해요. 그런데 평일에 쉽니다. 그럴 때 왜 평일에 쉬어요? 주말에 근무하다 대신 자, 그때 쉬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대신하다, 리플레이스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요. 대신이 나와 있죠. 주말에 근무하는 대신에 평일에 쉬니까 괜찮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은 2018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 진입하게 되었다. 30-50 클럽은 인구 5천만 명,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30, 50, 30, 5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30이라는 것은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좀 다른 말로 하면 소득, 국민 소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50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50은요. 인구, 파퓰레이션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을 나타낼까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 한국이란 나라가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뒤를 봅시다. 자, 30-50 클럽에 처음 가입한 국가는 일본이다. 1992년 일본을 시작으로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가입했다. 30-50 클럽에 가입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어떤 뿐만 아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and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일정 수준 이상의 국민 소득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라고 그랬죠. 독을 달성하여 높은 경쟁력, 국가 경쟁력, 힘, 파워를 얘기하는 거죠. 갖추었다는 의미다. 30-50 클럽의 가입을 계기로 앞으로 한국이 여러 선진국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기대해 본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돈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는 인구 얘기가 들어가면 되겠죠. 사람 수의 얘기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는 적정선의 인구 경쟁력을 갖추었다. 이 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회식은 단순하게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즐기는 것을 넘어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식되는 독특한 자리입니다. 마음이 맞는 동료들이나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는 것은 단순한 모임일 뿐 진정한 의미의 회식이라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회식에서 과도한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라는 뜻이에요. 과도한 음주. 음주는 뭐예요? 술을 마시는 것을 얘기하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막대한 아주 큰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비교적 즐거운 분위기로 실시하는 회식은 한국 특유의 조직 문화 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회식의 모습도 조금씩 바뀌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술만 마셨는데요. 요즘은 문화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취향과 그런 것들을 존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술만 마시는 회식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회식 문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도시를 중심으로 노키즈존 카페나 음식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영어로 써봅시다. 노키즈존.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오지 마세요. 아이들은 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노키즈존이란 어린아이를 동반한 부모의 출입을 금지하는 카페나 음식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려고 카페나 음식점에 왔다가 옆자리에서 부모들이 제지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떠들어요, 아이들이 어질러요, 아이들이 뛰어다녀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부모들이 노키즈존의 확산에 대해 불평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자,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노키즈존이 좋아요, 나빠요 이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 이것을 가르칩시다. 이것이 이 문장의, 이 지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 주제를 나타내는 말로는 뭐가 있습니까? 공공장소의 예절을 강조하는 말이 되겠죠. 자, 기억에 들어갈 말을 찾아봅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들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더러워요, 엉망이에요. 이것이 불평이겠죠. 그것을 부모들이 막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닌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행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행동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끄럽게 동영상을 보는 아이들, 네, 맞죠? 이런 아이들을 막아야 돼요. 자기 자리를 정리하지 않아요? 네,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들 막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3번을 보면 부모님과 맛있게 식사를 하는 아이들,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3번은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죠. 한국 도시의 문제점으로 맞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먼저 이 도시와 반대되는 개념은요, 농촌입니다. 도시에도 문제가 있고 농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농촌은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노동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면요, 일하다, 이것을 노동이라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 노동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노동력이 부족하다, 여기는 농촌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설도 부족해요. 건물도 없고 상점도 없고 병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요, 문화시설, 의료시설이 부족하다, 역시 농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의 특징은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교통, 차가 막혀요. 교통 문제가 있고요,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집이 없어요. 집이 부족해요. 주택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너무 시끄러워요. 소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주택이 부족해지고 또 환경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도시의 문제가 되겠죠. 도시의 문제점은 그래서 디귿, 니을, 이것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가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부모와 미혼 자녀가 같이 사는 것을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맞고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이 늘고 있다? 아니요, 줄고 있습니다. 아니죠. 과거에는 결혼한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요, 옛날이죠. 옛날에는 대가족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있으며, 자, 1인 가구는 뭐예요? 혼자 삽니다. 혼자 사는 집이 늘고 있고, 최근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늦게 결혼해요, 이런 의미죠. 맞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 국경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경일은요, 3.1절이 있고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이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빨리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요, 1919년에 3월 1일에 대한독립 만세, 이것을 외친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3월 1일입니다. 광복절은요 1945년 8월 15일.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먹었는데 다시 자유를 얻은 그런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천절은요 10월 3일인데 BC 2333년에 한국 땅에서 처음으로 나라가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고조선이고요. 한글날은 10월 9일인데요. 1446년에 한글이 반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헌절은요. 역시 1948년 그 다음에 7월 17일 이때 헌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선생님 왜 이런 순서로 얘기했습니까? 자,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공휴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헌절은요. 쉬는 날이 아니에요. 쉬는 날이 아니다. 그래서 비공휴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답을 찾아봅시다. 여기요. 광복절 한글날 제헌절이 있네요.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국경일 5개를 좀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0번을 보도록 합시다. 한국의 보육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맞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밑에서부터 보면요. 취학 전 자녀를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연령에 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연령이라는 것은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돈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런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정부에서, 나라에서 돈을 줍니다. 만 7세 이상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라고 했는데 이상이라는 것은 많다라는 뜻이죠? 아니요. 미만입니다. 7세보다 더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아동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아니네요. 아이행복카드는 은행 방문을 통해서만 only 이런 의미예요. 근데 아닙니다. 은행 방문 오케이. 그리고 전화도 오케이. 그 다음에 인터넷도 오케이. 그래서 은행을 방문해도 되고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비,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알아놓을게요. 아이행복카드가 아니라 국민행복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라는 것은요. 자, 아이행복카드는 보육비, 유아학비 이렇게 교육에 관련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국민행복카드는 출산에 관련된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한국의 초중등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만 7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자, 이게 답이에요. 자, 여기 보면요. 만 7세가 아니라 만 6세부터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다 맞는 게 되겠네요. 확인해 봅시다. 각 학년은 2학기, 1학기, 2학기 나눠지죠. 1학기는 3월에 시작합니다. 2학기는 9월에 시작하고요. 중학교 3년 과정 중 1년은 자유학년제.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시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 적성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응 기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무교육 기간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학년은 꼭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 기간이에요. 그래서 6 플러스 3, 9년. 네, 맞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KIIP.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코리안 이미그레이션 인터그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어요.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이 있고요. 중도 입국 청소년과 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육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다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 해당하는 한국의 명절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아봅시다.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 뭡니까? 1월 1일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을 음력으로 계산을 해야 되죠. 바로 설날입니다. 설날에는 무엇을 먹습니까? 바로 떡국을 먹습니다. 이거죠. 집집마다 가래떡을요. 납작하게 썰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것을 그릇에 넣고 이렇게 끓입니다. 끓여서 떡국을 만들어서 먹죠. 자,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틀린 것 찾아봅시다. 이날에는 대체로 아이들에게 설빔을 입힌다. 네, 설날에 새 옷을 입는 것, 설빔이라고 하죠. 맞고요. 큰 절을 올려요. 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세배라고 하죠. 덕담을 나눕니다. 자,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윷놀이를 즐깁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이날 전에 미리 조상의 묘지를 벌초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요. 추석입니다. 추석에는 성묘 또는 벌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묘가 있으면 여기 이 부분을요.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고 여기를 잘 살피는 그런 것을 하는데 이것을 성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묘, 조상들의 묘를 살피는 일을 하죠. 한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봅시다. 냉방장치인 온돌과 난방장치인 대청마루를 가지고 있다. 온돌, 대청마루 아주 중요해요. 네, 온돌과 대청마루가 있습니다. 한옥에 있죠. 그러나 여기 보면요. 온돌은요 난방장치고 대청마루는 냉방장치예요. 여름에 시원한 곳이 대청마루고요. 겨울에 따뜻한 곳이 온돌이에요. 그래서 바뀌었죠. 틀렸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동쪽으로 바라보고 지은 집을 선호했다. 아니요. 남향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이 아니라 남쪽입니다. 남쪽을 바라보고 있죠. 집 뒤에 산이 있고 집 앞에 강이 있는 집을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자, 이것을 배산임수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좋은 집이에요. 3번이 되겠고요. 지붕의 재료에 따라 양반이 살던 초가집과 그다음에 서민이 살던 기와집. 네, 한옥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기와집과 초가집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서민이 살았던 초가집이고요. 양반이 살았던 기와집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아니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활동 중 휴식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낮잠 쉬어요. 산책 쉬어요. TV 시청하면서 쉬어요. 그런데 쇼핑은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휴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괄호에 들어간 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조 1항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요. 국민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입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삼권 분립이라고 하고요. 또는 권력 분립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독재를 하면 안 돼요. 혼자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나눠놨는 것을 분립이라고 하는데 입법부는 국회의원 들어보셨죠? 사법부는 법원입니다. 재판을 하는 곳이죠. 행정부는 정부, 가버먼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입법부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국회를 얘기하는데 국회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옳은 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국의 입법부를 법원이라고 하지 않고요.
국회라고 한다고 그랬죠. 국군을 지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정부의 가장 높은 사람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어요. 법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칠 수 없다.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고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틀렸죠.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 네, 맞습니다. 서로 체크를 하는 거죠. 4번이 답이 되겠죠. 한국의 일자리 상황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봅시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실업률이 높은 편이다? 아니요,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고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선진국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네, 맞고요.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선진국보다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의 교재를 잘 살펴보고 한국의 일자리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첫 번째 사례로 꼽힌 나라는 어디일까요? 자, 이거는요, 한국입니다.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이것을요,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원조라는 것은 도움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의 기본적인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은요, 외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위와 법이기 때문에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돈을 빌려준다라는 것을요, 차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빌린 돈을 갚아요. 돈을 낼 때는요,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차용증과 영수증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려의 왕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고려를 만든 사람, 세운 사람은 왕건인데요.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궁예와 함께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꾼 것은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후백제의 항복을 받은 뒤 신라를 공격하여 통일하였다. 아니요. 후백제의 항복을 받은 것이요, 신라를 공격한 것보다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신라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후백제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아니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세금을 10% 이상 거두지 못하게 했다. 네, 이것은 맞습니다. 역사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 중 세종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골라봅시다. 자, 헌민정음을 창제한 거 맞고요. 거북선을 만든 것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한 사람은요, 성종이고요. 그 다음에 농사직설 만들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을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설명을 볼 텐데요. 부석사 영주에 있고요. 석굴암과 불국사는 경주에 있습니다. 도산서원과 하회마을은 안동에 있어요. 자, 이거는 어디에 있나요? 경상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고르는데요. 이 지역에 위치한 창녕, 우포 늪은 국내 최대의 자연 늪지. 창녕 맞고요. 대구, 울산, 부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맞아요. 이 지역은 한국의 중앙부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눈이 많이 온다. 중앙부 동쪽에 있는 것은요, 강원 지역입니다. 눈이 많이 와요. 자, 이 지역에는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한산대첩 축제가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에서 열리냐면 통영에서 열립니다. 옛날엔 충무라고 불렀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어요.
가와 나에 들어가는 말을 얘기해 봅시다. 자, 인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천은 옛날 말로는요, 제물포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제물포라는 작은 항구에서 시작됐고요. 한국에서 가장 큰 공항, 이것은요,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김포국제공항은 어디에 있어요? 김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충청 지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보도록 합시다. 단양 팔경은 충청북도 단양의 8곳의 명승지를 가르친다. 맞고요.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과학과 예술 문화가 공존하는 축제. 맞고요. 아주 유명해요. 보령 머드 축제는 진흙. 자, 이 머드라는 게 진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놀이를 즐기는 축제. 맞습니다. 자, 백제 문화제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매년 개최되고요. 역사 문화 축제인 것은 맞는데 청주와 충주가 아니라 부여와 공주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1회 문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2회를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